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어디 쪽으로 들어오냐,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파급력이 좀 되게 셀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웬만한 데보다는 차라리 구리이긴 하지만 여기 남향으로 제대로 만약에 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저께 그 신도시 발표가 있었죠. 네, 용인이랑 구리랑 오산이랑 이렇게 신도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데는 당연히 용인이겠죠. 이동읍 쪽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좀 상세하게 드릴 생각이고, 오산 쪽 조금 하고, 그리고 구리 쪽 또 자세하게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데가 이동읍 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국가산단 들어오잖아요.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쪽이 그 용인 테크노밸리 1차 쪽이고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 요쪽으로 이동읍 신도시가 이쪽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 여기까지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용인 테크노밸리거든요. 여기까지가. 저쪽에 용인 테크노밸리 또 있고 여기가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경계예요. 경계. 여기 뭐 이렇게 호수 하천 같은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경계로 해서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요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300조 들어온다고 많이 들으셨죠. 남사하고 이동 쪽에 300조 들어오는 게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도시는 어디 쪽으로 들어오냐, 여기 옆쪽에 있는 여기 뭐 논밭 있죠. 요쪽이랑 여기 사이사이에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뭐 이쪽으로 신도시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16,000호인가? 그러니까 16,000호면은 여기에 있는 수요를 다 충당시키기도 좀 부족하거든요. 신도시 계획은 앞으로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쪽에 보시면 여기는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용인 테크노밸리 이쪽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산단이 들어오는데 어떤가요? 좀 너무 뭐가 많지 않나요? 이쪽뿐만 아니라 아래쪽까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용하는 데까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용이 일단 다 되고 택지 조성이 시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대략 한 여기 정도까지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좀 더 크게 보시죠. 여기도 아마 다 수용이 될 텐데 되게 많죠. 이쪽이 국가산단이 들어올 곳인데 전반적으로 되게 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다 수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뭐 이 건물 주인이나 이 공장 주인이다 그러면 수용된다 그러면 순순히 수용 당하기는 좀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쵸? 큰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 되는 입지에 공장을 이렇게 큰 크기로 세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저항이 되게 셀 것 같아요. 여기 집들도 꽤 많죠. 대략 한 여기쯤에서 잘리게 될 것 같은데 되게 크게 들어옵니다. 엄청난 크기예요. 뭐 듣기로는 기흥 공장이랑 평택 공장 요거 다 합한 거보다 얘가 더 크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다 소부장까지 다 들어올 거라서 국가산단이 엄청나게 크게 삼성전자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뭐 다 되긴 되겠죠. 근데 좀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한 2028년? 한 요쯤부터는 수용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한 2, 3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인구 원산면도 한 3년 정도면 착공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대략 한 4, 5년 정도 걸렸거든요. 1, 2년 정도 더 걸렸는데 여기는 거기보다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원산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여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제
신도시 들어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별거 없으니까 그냥 다 뭐 논밭이니까 여기는 수용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는 일단 존치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렇게 집들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요런 것들을 다 부시고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뉴스랑 지도 보고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아까 그 용인 테크노밸리 아까 1차 아까 보여드렸죠. 네, 드론 영상으로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2차인데요. 네, 1, 2차 이렇게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바로 옆에 완전 딱 붙어있죠. 네, 딱 붙어서 이렇게 신도시가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요 도로 앞에까지 뭐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여기의 아파트들은 네,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에 이것저것 많은데 좀 조성하는 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한 2027년, 28년 요때부터 사전 분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리 빨리 돼도 2030년에 사전 청약하면 좀 빨리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럼 뭐 입주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대략 한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한 35년? 빨리 돼야 한 2035년? 네, 요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주 먼 훗날이에요. 사실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산단 삼성전자 300조 공장 들어오는 게 이게 한 2042년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때 완공되는 건 그냥 목표일 뿐이고 한 2050년까지 바라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착공 들어가는 것도 2030년은 돼야 착공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 이동에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6만 호죠. 16,000호인데 이걸로는 사실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지도 보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동탄 쪽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이 이제 두 개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기가 SK 하이닉스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 삼성전자 이쪽 더 크죠. 네, 여기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규모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마시하게 엄청 크게 들어옵니다. 대략 한 SK 하이닉스 직원이 한 1.5만 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합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여기 상주하는 인력보다 여기 팹 공장 지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반도체 팹을 지을 때 이게 공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삼성전자 뭐 이게 크레인 엄청 들어가고 인력이 대단합니다. 점심시간에 가보면 진짜 사람이 물밀듯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략 합쳐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필요하고 공사 인력이 보통 한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2, 3만 명 정도 사람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공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주 인구도 좀 생기고 하면 여기에 뭐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뭐 한 4만 명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2만 명, 여기에 한 4만 명, 4만에서 한 5만 정도 되려나요? 합치면은 한 6만 명 되잖아요. 그쵸? 그럼 6만 명이면 6만 호 정도는 건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발표난 게 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한 1.6만 호입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 쪽에 신도시 계획은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남사 쪽에 이렇게 신도시가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제 생각에 여기가 그 한숲시티거든요. 이쪽은 이미 있는 거니까 요거 말고도 이쪽에 좀 어느 정도 좀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 절대농지인데 절대농지를 풀려면 또 농어촌 공사 뭐 이런 데랑 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농지 푸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협의가 좀 관할부처랑 좀 필요한 부분이라 요런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났어요. 여기 좀 일부 더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기는 사실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여기 문수살 털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길도 되게 안 좋고 길은 뭐 좀 확장하면 되니까
여기에 이제 뭐 신도시 들어오고 하면 동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동탄하고 빠르게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뭐 길은 좋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좀 이렇게 연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공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여기 터널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뭔가 도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되긴 되겠죠. 여기가 세종고속도로거든요. 뭐 IC가 이쪽에 있을 테니까 SK 하이닉스에서 가기에는 되게 편리한데, 여기에서 여기를 이용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이쪽으로 IC가 뭐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거는 뭐 어떻게 건설될지 아직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얘네가 발표된 게 올해 3월이었잖아요. 아직 8개월밖에 안 돼서 뭐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만 놓고 이제 천천히 이제 땅을 매수하고 뭐 수용하고 할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그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땅을 수용하는데 시간이 좀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대도 좀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남사 신도시가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원산면이나 백안면 쪽에도 좀 택지지구 같은 거 미니 신도시라도 만들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처인과 땅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되게 될지 아마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땅이 되게 많긴 한데 산도 좀 많은 편입니다. 요런 게 이렇게 야트막한 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이 없는 데로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게 되니까, 그때 보시면 여기 천리 쪽, 네, 요쪽으로 이제 이동읍의 미니 신도시가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쪽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요쪽에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수산 터널이 이쪽에 있는 거고, 터널 통해서 이제 산맥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빠르게 연결하면 뭐 서로에게 시너지가 날 테니까 그게 좀 필요하긴 해 보이는데, 지금은 여기 뭐 문수산 터널 지나가야 돼서 좀 되게 오래 걸리는데, 여기 뭐 새로 길을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쪽에 이렇게 뚫으려나? 여기 좀 산맥이 좀 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평평하죠. 네, 요런 데는 택지지구 개발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SK 가까운 데서는 사실상 신도시 들어올 만한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말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조금 있긴 한데 여긴 좀 땅이 좀 작아가지고 요쪽에 개발을 한다면 요쪽 외에는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쪽도 있긴 한데 여기 조금 멀잖아요. 요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네, 요쪽에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 뭐 이렇게 다 농사 짓고 있거든요. 논밭이고 한데, 여기 만약에 만들어지면 SK 하이닉스 수요는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테니까 이렇게까지 큰 필요는 없고, 그래도 최소한 미니 신도시급으로 한 1만 호 이상은 건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어요. 아무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에 16,000호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요쪽에 만약에 남사 신도시가 요쪽에 좀 들어온다면은 여기에 뭐 한 2만호? 요 정도 들어오면 대충 이 수요도 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6,000 정도 되고, 저쪽에 동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쪽에 에버라인 있는 쪽 있잖아요. 네, 용인 구도심 쪽. 여기에서도 뭐 출퇴근이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가까운 곳이고, 여기에 택지지구들도 좀 개발을 해서 여기 수요를 좀 채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요쪽으로 앞으로도 뭐 계속 개발이 원래 계획이 있어요. 네, 여기 개발이 좀 되면서 여기 수요들을 좀 채워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구도심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서 그걸 부시고 다시 짓는 건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빈 땅들만 좀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수요를 다 채우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바로 동탄인데 지금 이렇게 막 돌아가야 돼가지고 꽤 오래 걸려요. 여기에서 와도 2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에 한숲시티가 있고 한데, 여기에 터널 하나 뚫고 뭐 여기는 그냥 길 뭐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동탄이랑 연결도 좀 가까워질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언젠가는 생길 것 같긴 한데 아직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도시 발표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도로 조건을, 교통을 먼저 이렇게 개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주가 되도록 계획 수립할 때부터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도로 먼저 그리고 교통 먼저
선교통, 네, 후 입주?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까지 입주 다 한 다음에 교통을 나중에 만들고 있잖아요. 위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입주민들이 되게 고통이 많이 받고 있는데, 교통을 먼저 개발을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입주를 좀 나중에 하면 여러모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계획을 먼저 좀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뭐 철도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철도 놓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이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로 가도 다 막혀요. 그래서 지금 뭐 이 터널이 이렇게 두 개 있긴 한데, 요 도로는 사실 좀 멀고, 요 도로가 지금 뭐 거의 이거 위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요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게 핵심인데, 물론 여기에서 동탄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긴 하는데 좀 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조금만 가면은 좀 가깝게 쓸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세종고속도로랑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국가산단이, 삼성전자 공장이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여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 개발 소식이 없을 순 없어요. 어찌됐든 어디가 됐든 개발 소식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쪽에 어디에 들어오나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긴 그나마 빈 땅들이 좀 있죠. 여기가 지금 빈 땅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있거든요. 네, 드론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여기가 개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거든요. 이 부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가 남사읍 쪽인데 여기 외에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네모 반듯하죠. 네모 반듯한 땅들은 절대 농지라서 이렇게 좀 협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쉽게 개발은 안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용이나 뭐 이렇게 절차 면에서 이런 게 좀 제일 빨리 개발되긴 하거든요. 절대 농지 개발하는 게. 근데 이거는 좀 쿼터가 있나봐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농지가 줄어들면은 식량 쪽으로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까지 보시면은 부지 자체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개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긴 합니다. 근데 요게 개발이 된다면 이쪽이 제일 크게 개발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뭐 발표한 게 없으니까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개발될 것 같으니까 미리 들어갈 거야, 뭐 그런 거는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용되고 나면 뭐 벌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남사 쪽 여기 근처로 어딘가 개발될 것 같긴 해요. 여긴 절대농지지만 또 절대농지 아닌 데들이 또 일부 있긴 하거든요. 요런 데를 좀 수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좀 작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좀 더 가면은 한숲시티 나오고, 네, 요쪽이 한숲시티인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삼성전자 300조 공장 나오는 거고, 여기만 개발해도 이게 또 산이 얕아서 이거는 좀 개발이 좀 가능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요쪽에 원하면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남사 이동 이쪽은 개발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땅은 뭐 적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가 이렇게 땅 자체가 작지 않은 곳이라서. 용인 처인구가 대체로 그래요. 땅덩이가 워낙 넓은데 개발은 거의 안 돼 있는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토지 투자를 만약에 생각하면 용인 처인구가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토지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요, 토지 투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면 그냥 버리는 돈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좀 되게 큰 이동저수지인가? 되게 큰 저수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금 한숲시티가 여기 있고, 한숲시티 가까운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제일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수공원 끼고 개발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호수공원이 있으면은 택지의 가치도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동 저수지인데 보통 호수라고 하죠. 네, 저수지지만 우리나라에는 호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남사 신도시를 좀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계획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요. 이쪽을 개발하지 않으면 여기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동탄하고 좀 가깝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은
구리토평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리토평부터. 아, 이거는 진짜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많이 되거든요. 네, 구리토평 이지구. 뭐 요쪽에 한강변이 보이는 남향으로 보이죠. 이쪽으로 이제 택지지구가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네, 구리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봤거든요. 네, 요쪽에 토평 IC 있는 요쪽으로. 네, 이거 보면은 네, 뭐 자세히 나오니까 토평 IC랑 남구리 IC랑 뭐 요쪽으로 요렇게 되게 크죠? 작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8,500채. 근데 아까 용인 쪽에 16,000채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여기에 18,500채 여기 만들어지는 게 저는 훨씬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입지가 훨씬 좋으니까. 아까 보셨듯이 용인은 좀 개발할 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땅이 많은 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지도를 좀 보시면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서 장자 호수공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구리의 이제 도심 쪽이죠. 8호선 별내선 연장선이 이쪽에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죠. 여기 장자 호수공원역 여기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저는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여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만하게 엄청 크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신도시가. 요거는 좀 파급력이 좀 되게 셀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아요. 대략 한 2030년쯤에는 분양을 좀 하려나? 요거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2030년대 초에는 분양할 것 같아요. 대략 한 10년 후죠. 그러면 이거 청약하고 싶어서 지금부터 구리에서 들어가 살 필요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발표 난 다음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여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북 쪽이라고 이렇게 다 딱 남쪽이잖아요. 거의 정남향인데 이 택지 자체가 한강을 거의 정남향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쵸? 남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이쪽도 다 남쪽은 아니죠. 이쪽도 남쪽은 아니고 이쪽은 좀 좋죠. 네, 여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자양동 쪽 뭐 요런데 뭐 다 좋잖아요. 그쵸?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남쪽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도 좀 남쪽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물론 약간 뭐 남쪽 방향이긴 한데 한남하이츠 이런 데도 뷰가 되게 좋은 편이긴 하지만 딱 남쪽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좀 남쪽이죠. 이촌쯤 가면은 여기는 좀 남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촌동 되게 좋지 않습니까? 첼리투스 있고 여기도 되게 좋습니다. 첼리투스 같고 그런데 이촌동이 이만하거든요. 이촌동이 요만한데 이촌동을 한번 그려놓을게요. 이촌동이 이만한데 구리에다가 한번 갖다 넣어볼게요. 네, 구린 이만합니다. 이촌동보다 훨씬 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한 19,000채 정도? 1.9만 호가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은 되게 크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들어오면은 월세로라도 저도 들어가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위치도 여기 되게 좋거든요. 이거 한강공원도 여기 되게 좋아요. 가보셨나? 구리 한강시민공원인데 되게 쾌적하죠. 너무 옛날이다. 근데 10년 전이긴 한데 10년 전에도 이렇게 좋았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더 좋습니다. 한강도 되게 넓고 여기 되게 쾌적해요. 실제로 가보면 되게 가까이 한강공원도 누릴 수 있고 물론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뭐 전생에 은덕을 쌓아야겠지만 뭐 운 좋으면 여기에서 남향으로 한강뷰 보이는 집을 뭐 살 수도 있으니까 완전 좋죠. 저는 서울 웬만한 데보다는 이쪽보다는 차라리 구리이긴 하지만 여기 남향으로 제대로 만약에 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한번 보세요. 막상 한강뷰 나오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 정도거든요. 여기도 아파트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희소성도 있고 그리고 여긴 또 대규모 택지지구나 뭐 그런 새 아파트들 뭐 이런 건 아예 없죠. 그런 면에서 구리에 한강변이 보이는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는 저는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여기 가서 드론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자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도 이제 8호선 연장되죠. 이거 타면 잠실까지 갑니다. 길이 뭐 별로 좋진 않은데 뭐 개발되겠죠 뭐 다. 지하철역도 들어오고 하면은 더 좋아질 테니까 뭐 아직은 뭐 이렇게 좋진 않아요. 뭐 요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원화해서 좀 꾸며 놓은 거예요. 여기가 장자 호수공원이고 괜찮죠? 여기만 딱 좋네, 그죠? 딱 여기만 공원으로 꾸며는 여기만 딱 좋고 나머지는 아직 좀 개발이 좀 덜 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를 좀 개발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한강공원이니까 여긴 이미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개발을 좀 안 했는데 나중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네, 여기 호수공원이 인기가 많잖아요 원래. 여기 호수공원으로 좀 멋지게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뭐 창고나 그런 게 꽤 있긴 합니다. 뭐 요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뭐 다 수용되겠죠. 네, 그래서 싸게 분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땅값이 구리도 되게 비싼 곳이거든요. 싸게 분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싸게 분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되게 기대되는 신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바로 맞은편이 강동이고 여기 미사만 돼도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 강북보다는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은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강남 쪽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긴 더 새 거에다가 남향으로 보이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도 개발이 되고 나면 최소한 미사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이렇게 미사는 하남이라고 하면 안 된다. 미사는 그냥 미사다. 분당을 성남이라고 안 하지 않냐라고 누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딱히 이렇게 미사구가 아니니까 미사동이거든요. 미사를 뭐 미사라고 그냥 따로 네, 표현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미사는 하남과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미사가 되게 좋은데 요 정도는 따라갈 것 같아요. 미사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꽤 걸립니다. 네, 짧게 잡아도 한 10년에서 15년은 있어야 좀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상 신도시 개발 계획 나오고 다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 네,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리는 되게 관심 갖는 동네예요. 되게 멋있게 좀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산에 신도시가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새로울 건 없어요. 이미 3지구잖아요. 1지구, 2지구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3지구가 들어온다고 더 특별한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가 꽤 큰 것 같아요. 3만 1000채. 3만 1000호면은 사실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오산세교 지구인데요. 이미 오산세교 2지구가 있잖아요. 그쵸? 2지구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렇게 3지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데가 2지구고요. 빨간색으로 그린 데가 이번에 발표한 3지구입니다. 2지구보다 좀 크기가 약간 커진 거 아시겠죠? 근데 사실 2지구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산역이나 오산대역에서 2지구보다 조금 더 멀잖아요. 네, 규모가 크긴 한데 3만 1000호가 들어오니까 규모가 좀 큰 편이긴 한데 글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오산이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같이 합쳐지면 그래도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미 오산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도 좀 많고 새 아파트도 좀 많은데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한번 가보셔도 좋은데 그냥 여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미 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오산세교2. 네, 이게 오산세교 2지구의 호반 서밋인데 여기만 봐도 이렇게 좀 미달이 꽤 많잖아요. 그쵸? 5구B는 그냥 올 미달이죠. 대부분이 미달이고 전반적으로 좀 미달도 많고 이렇게 보면은 뭐 한 10대1 뭐 이렇게 나오지만 미계약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오산세교 2도 지금 다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오산세교 3지구가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큰 효도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쉬운 부분이죠. 어찌됐든 뭐 수요는 좀 있긴 할 텐데 싸게 분양하는 건 좀 장점이긴 한 것 같거든요. 여기가 얼마에 분양했냐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3억 5천이고 84 타입을 4억 7천에 분양했거든요. 가격은 너무 싸죠. 이게 최근에 분양한 건데 오산세교 3지구도 가격은 쌀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저렴하지만 입지는 조금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좀 나중입니다. 3지구가 들어오는 거는 아마 이것도 한 2030년 이후일 거기 때문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보다는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구리, 네, 그 다음은 용인, 용인 이동 쪽에 관심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새로 청약되는 데는 네, 청주랑 제주도는 뭐 크게 뭐 관심은 없어서 네,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